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림 중 하나는 이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 능력과 연계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 이강인을 공미에 쓰면 안 되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강인을 공미에 쓰지 않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강인의 수비적인 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윙에 현재 배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요 가운데 뛰게 된다면 전방 압박이라든가 내려앉을 때 같이 내려앉으면서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지만 사실상 서령우를 수비적으로 쓰고 박영호 선수가 그 자리를 조금 더 커버해주는 느낌을 준다면 이강인에게 수비 부담감을 사실상 많이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을 저는 오른쪽 윙에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한민국 대 엘살바도르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8시에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포인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변화된 라인업을 들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국가대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된 라인업을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시안컵까지 많은 경기가 남은 게 아니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시안컵을 하기 전에 많은 경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본인이 제일 먼저 선택했던 안현범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현범 선수에 대한 자리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영규 선수가 사실 선발로 나왔지만 오영규 선수가 아직까지는 대표팀에서 선발로 뛰면서는 조금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조금 느껴진 경기가 아니었나, 페루션이. 그렇기 때문에 오영규 자리에 대한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가 돌아갈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공미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진짜 누구를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스타일의 플레이를 할 것인가, 이거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난 경기에는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오른쪽 백은 나가지 않고 수비 위주로 가져가고 왼쪽을 전진시켜서 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재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이재성 선수와의 링크 플레이를 기대해봤지만 사실상 그 둘의 링크 플레이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재성이 공을 잡았을 때 언더래핑을 많이 나가준다든가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재성 선수도 왼쪽에서 뛰면서 왼발잡이다 보니까 스피드가 빠른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왼쪽 윙에서 그렇게 파격적인 효과를 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 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중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보려면 과연 공미 자리에 누가 뛸 것인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안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황희찬, 이강인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미 자리에 이재성, 이 자리에 이재성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홍현석 카드가 이제 들어가면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재성 선수를 쓰면서 한쪽에만 아이솔레이션을 주기보다는 양쪽에 아이솔레이션을 주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두재 선수 자리에 원래 쓰려고 했던 박용우 선수를 다시 선발로 내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경기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이 엘살바도르랑 경기를 했는데 사실 엘살바도르가 3분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6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우리가 일본은 6대0으로 이겼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떠한 공격 루트를 우리가 과연 사용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왼쪽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 왼쪽 자리에서 조금 더 오버래핑이라든가 언더래핑이 자주 나와주면서 황희찬의 아이솔레이션을 더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경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또 문도그의 예측을 한번 보는 재미가 있는데, 지난 경기 때는 제가 한 자리를 틀렸는데 이번 경기는 사실 부상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또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골키퍼에는 똑같이 김승규 선수가 이제 주장을 달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왼쪽에는 이기재 선수보다는 이번 경기에는 김진수 선수를 복귀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박규현 선수가 물론 들어와서 뭐 마지막 몇 분을 뛰면서 그래도 준수하구나,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건 보여줬지만
사실 이 김진수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가 저는 스타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양쪽 센터백에는 이제 박지수 왼쪽, 정승현 오른쪽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박지수 선수가 이 자리에서 보여줬던 그런 패스 플레이라든가 살짝 툭툭 찍어가지고 주는 그런 플레이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박지수가 이 자리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사실 이 안현범 선수가 이제 이탈한 이 자리에 누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픽이라면 사실상은 서령우 선수 카드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긴 해요. 허나 지난 경기 때 안현범을 빼면서 여기에 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상호 카드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나상호 카드를 투입을 시키게 된다면 반대로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박규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허나 김진수가 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똑같이 서령우 카드를 누면서 서령우를 3백 위주의 느낌으로 수비적인 역할을 맡게 하고 김진수가 나가는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박규현을 넣으면서 박규현 선수가 3백 느낌을 해주면서 나상호를 이 자리에 넣어서 나상호를 전진적으로 보내는 플레이를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황인범, 다음에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왼쪽에 황희찬, 가운데 이재성, 오른쪽에 이강인, 그리고 스트라이커에는 조규성 선수가 저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과연 이 나상호, 박규현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김진수, 서령우 카드를 쓸 것이냐, 어느 쪽의 공격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에 대한 중점인데, 사실 황희찬 선수가 공미 자리보단 이 자리에 뛰었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진수의 언더래핑과 오버래핑은 황희찬 아이솔레이션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또 이강인 선수가 이 오른쪽 윙에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또 보여줬고, 이강인 선수의 볼 키핑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안현범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많은 오버래핑을 나가주면서 경기를 했더라면 이강인이 더 살아날 수 있고 이강인이 더 공을 가운데로 들고 들어가면서 더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안현범이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거의 못 받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이쪽에 박규현 선수를 넣으면서 나상호 카드를 넣어서 3백 느낌을 만들어주고 나상호가 많이 올라가면서 윙처럼 뛰게 만들고 이재성과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약간 조규성을 받치는 요런 느낌의 플레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어떤 카드를 쓰게 될지 예상이 쉽게 되진 않지만 국가대표 팀이고 국가대표란 되게 스테이블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미 자리에 이재성 혹은 홍현석 카드를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재성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림 중 하나는 이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 능력과 연계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 이강인을 공미에 쓰면 안 되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강인을 공미에 쓰지 않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강인의 수비적인 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윙에 현재 배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요 가운데 뛰게 된다면 전방 압박이라든가 내려앉을 때 같이 내려앉으면서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지만, 사실상 서령우를 수비적으로 쓰고 박용우 선수가 그 자리를 조금 더 커버해주는 느낌을 준다면 이강인에게 수비 부담감을 사실상 많이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을 저는 오른쪽 윙에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또 후반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클린스만호에게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꼭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시에 또 입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